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아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하는 특별 11 감시자가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원장이신 강정규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또 질문도 드릴 게 많은데요. 아마 오늘 방송 분량은 교수님이 다 가져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남 지역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분량을 위해서 열심히 질문하고 또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먼저 결혼 전 혹은 결혼 후에 가장 먼저 계획하는 일, 그리고 미혼자도 예외는 아니다. 재테크 1순위. 다 종합하면 의원님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내 집 마련. 그쵸. 예, 제가 제 경우로 봐서도 결혼하고 집 마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예, 한국인들이 자녀에게도 그렇고 또 신혼 부부들도 제일 먼저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혼 살림을 반지하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지금은 네. 지상으로? 지금 지상으로는 올라갔습니다. 네. 1층이라서 그렇지. 그렇군요. 여러분도 아마 그 정답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인데요. 참 한국인들만큼 내 집에 이렇게 욕심이 있는 나라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집의 형태는 아파트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의 약 절반 정도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나요? 저는 주택에 사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가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정근을 간다든지 학교 때문에 옮겨간다든지 할 때 팔려고 내놔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안 팔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아파트는 이 환가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현대인들이 아파트에다가 다 돈을 투자를 하시는 거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문만 열고 나가면 상가에서 필요한 거를 다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는 주택만 해도 장 한번 보러 가려고 해도 이제 차를 몰고 나가야 되거든요. 상가의 개념이 없으니까요. 예,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보면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아파트가 굉장히 편리한 주거 형태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은 어디 사세요? 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네. 예,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남 도내도 마찬가지지만 가구 수 분에 대비해서 주택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 도내의 도농 도시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한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한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말씀드리는 것 같이 경상남도 중에서도 창원이라든지 김해,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택 유형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요, 지금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가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 시장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반면에 지방의 분양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감시 리스트는 미분양 1등 경남, 악재인가 호재인가입니다. 경남이 최다 미분양 지역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군 중에서는요, 창원이 지금 전국 1위입니다. 상황이 심각한데요. 저희 제작진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창원 도심의 흔한 풍경이 된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 과거의 기대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2016년 당시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던 중동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지 장점과 주변 인프라에 대한 기대로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분양권 매물이 많은 상태입니다. 아예 프리미엄 가격을 포기하겠다는 매물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규모 택지 개발로 창원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는 북면 지역. 이곳의 상황은 어떨까요? 북면에는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들이 사실 인기가 참 많았는데 자꾸 새롭게 분양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아파트들 가격들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규로 또 지금 분양을 내년에 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있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참
중개사 입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또 분양을 시작을 하게 되면 너무 공급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계속 소비자들, 소유자들 재산상 손실이 지금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급 정책도 창원시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분양이 많으면 서민들이 집이 남아돌아서 많이 사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들은 그런 자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분들은 전세 자금을 빌려서 전세로 오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오랜 인기 지역의 상황은 좀 다를까요? 국가산업단지와 시청 사이라는 입지 장점과 백화점, 시장 등 상권 발달로 생활 편의성이 뛰어난 상남동으로 가봤습니다. 올 초까지 공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채워지긴 했는데 금액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이상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워낙 싸니까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고 파는 거죠. 가격이 얼마나 떨어진 걸까? 매매가 하락폭을 알아봤습니다. 전용 면적 108평방미터의 경우 지난 2015년과 비교해 1억 넘게 하락한 시세. 지금 창원시로 보면은 시장님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시장님이 계실 때 했던 정책들, 다음번 시장님이 계시면서 또 했던 정책들이 각각 다릅니다.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죠.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는 이제 정책, 공약 이런 걸 내세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아파트만 계속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예를 들면 북면, 또 현동, 가포. 근데 그게 전부 다 미분양으로 돼버리고 그래서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다 보고. 한마디로 경기도 불황, 부동산 시장도 불황입니다. 내가 구매하고 나면 좀 그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 어디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운이 될까봐 이제 그게 불안정하니까 지금 살 수가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시세만 보고 있는 거죠, 경제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제. 네, 요즘 참 많이 듣는 얘기가 거래는 둘째치고 아예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시던데요. 정확하게 좀 짚어볼게요. 경남의 미분양 아파트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건가요? 지난 6월 말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니까 네. 우리 경남 지역이 미분양 아파트가 전체 미분양의 84% 정도 되는데 경남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 아파트의 2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전국에서 4채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면 그중에 한 채는 우리 경남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미분양이 가장 적었던 2014년도 말의 기준을 했을 때 그때보다는 한 5배 정도 경남 지역이 이 미분양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전국 최고 미분양 지역 1위라는 이제 불명예를 이제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도 제가 창원시 의원이지 않습니까? 창원이 제일 심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 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547% 미분양률이 증가해가지고 정확하게 6,874세대입니다. 2016년 9월 30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 거제, 통영, 창원이 진해 STX도 창원시니까 주력 산업인 조선 산업, 기계 산업을 세태로 인구가 엄청나게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시의 경우에 매매 가격이 20.5%, 52% 떨어졌고 전국 하락률 1위거든요. 조선 메카 거제시. 창원시 같은 성산구도 14.2%, 여창구 13.65%. 창원시 마산 해운구도 10% 넘게 떨어졌고요. 진해구, 하포구, 통영시 이런 통영도 조선단지가 있거든요. 네. 10% 이상이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만난 그 제 주변 지인분이요. 그분은 강남에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는데 당첨이 되자마자 1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10억을 벌었고 그래서 그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의 연봉이 1년치 이자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렇게 해도 될 만큼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또 제 절친 중에 한 명 여기 이제 경남에 사는 친구는 그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분양 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참 돈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피가 거의 한 1억 가까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서도 계속 울면서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이나 이런 데랑 비교하면 경남은 지금 너무 좀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한 걸
아주 극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제가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혼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하면 서로 아파트를 가져가겠다고 싸웠었거든요. 지분으로 가져가고 내가 상대방한테 돈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상가 건물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서로 돈으로 정산해 달라 난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미루는 상황이에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네. 예, 뭐 전체적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상남도 그 중에서도 창원을 비롯한 그 주택 공급량이 많았던 지역의 주택 시장과 분양 시장이 조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의 경험에도 보면은 그 무주택자이신 분이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문양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질 거로 생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몇 해 전에 집을 사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들어가자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리고 그렇죠. 또 팔자니 프리미엄을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보다 돈을 오히려 덜 돌려받고 집을 팔아야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경우 있었고 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분양 물량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내 집 마련의 차원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을 얻고 단기간에 팔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투기성 분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서 받고 팔아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팔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프리미엄이 꺼지면서 입주도 안 되는 이런 사례가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분들은 무주택자분들대로 분양을 받아서 좀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투자자분들은 여러 채의 분양권을 과거처럼 좀 돈을 남고 팔아먹으려고 갖고 계시다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사례가 우리 경상남도 사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은행은 항상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집값이 오르면 네? 뭐 올라와서 어쨌든 뭐 대출을 받아서 오를 것 같아. 뭐 장기 시장에 좋을 것 같아. 그럼 대출 받아서 집 사니까 이자 내서 좋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또 뭐 어쨌든 계속 이자는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프리미엄이 떨어지면서 팔지도 못하니까. 그렇죠. 네. 예. 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은 우리가 참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가격을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긴 하지만 우리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우리 창원을 비롯한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주택 가격이 제일 높게 올라갔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는 예를 들자면 거제도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건설업자들이 다 와서 아파트 분양을 했고 또 그걸 또 많은 거제 분들이 분양을 받았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보다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조선업 위축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는 집을 사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분양되지 못한 물량들이 미분양으로 넘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전개가 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 3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현재의 이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또 좀 더 길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또 아파트를 잘 공급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통계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올해 내년도까지 약 4만 채의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필요로 하는 아파트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1년에 15,000호 정도면 된다. 그러니까는 1년에 25,000호 정도가 넘게 공급 과잉에 따라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건데 그게 작년, 올해, 내년도까지 이어지고요. 거꾸로 2020년이 되면은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15,000호보다 더 적게 한 10,000호밖에 입주를 안 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급과 수요만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정 시점이 지난 즉 한 2020년이 되면은 지금 우리 창원과 같은 도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이 오히려 또 회복될 가능성도 매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많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는 전체 아파트 매매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지금 우리 앞서 의원님들께서
경남도에서 말씀하셨지만 경상남도의 미분양 아파트 숫자가 15,000호 정도를 넘어서요. 네. 지방 지역 중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뭐 참고로 지방 지역 쪽에서 미분양이 많은 경상북도의 경우는 약 9,000호 정도밖에 안 되는 것과 비교해보고 네. 또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그 전반적인 주택 시장이 경남과 비슷하긴 하지만 미분양 숫자가 한 2,000호 정도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요.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택 시장의 하나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제일 많다. 아, 그러면 그 지역은 주택 시장이 침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침체인 상태에서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분양권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집을 사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진다는 것들은 투자 수요뿐만이 아니라 실수요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래 감소는 이어지는, 즉 주택 시장에 상당한 침체를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 상황이긴 한데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침체기일 때도 안 사면 언제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우리 경상남도 도내도 10가구 중에 4가구가 무주택자입니다. 네. 특히 창원시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우리 경남 도내 지역보다 그 무주택 가구주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 무주택 가구주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 정부처럼 주택 가격을 잡아주고 또 정책 대출이라고 해서 디딤돌 대출과 같은 아주 싼 이자의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우리 창원은 아니지만 일부 주택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있어서는 청약 가점제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1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면은 최소한 75채 이상을 무주택자들한테 먼저 주는 이런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꼭 사셔야 한다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현 정부처럼 이렇게 무주택자들 많이 도와주는 시점에서 집을 사야지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안 사는 이유는요.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너무 많이 정부에 주고 있다. 그런데 그 실제 그 일부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그 약간 규모가 좀 작고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은 지금 이 장세보다 집값이 더 많이 떨어지겠지만 창원이라든지 김해, 양산, 진주 이렇게 도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집값이 지금보다 더 많이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이제 변수들이 작용을 하긴 하겠지만 정부가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부양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역 경제에 대한 어떤 활로가 찾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구 소득이 늘어나는 것들을 봤을 때 무주택자들 중에서 집을 사셔야겠다는 분들은 지금 꼭 사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가 좀 돌아왔습니다만 부동산이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결국 지금 부동산 정책의 가장 비판점이 하나가 되고 있어요. 지방에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꺼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미분양 관리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을 관리하겠다는 식으로 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 2016년 2월에 도입이 됐는데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신규 사업자가 아파트를 이제 지으려고 할 때 그 사업 부지 매입 단계에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예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심사를 통과를 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뭐 PF 대출이라든지 분양 보증을 다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심사 과정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만약에 이 지역이 앞으로 분양이 잘 될 것 같은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지를 심사해서 이게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 보증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 신규 물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미분양 문제를 좀 잡겠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정책인데 지금 우리 경남은요 지난 7월 31일 날 이제 발표된 것을 보면 전국에 22곳이 미분양 관리 지역인데요. 그 중에 경남이 6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원, 김해, 양산, 거제, 통영, 사천. 그러니까 경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죠. 2016년 2월에 도입됐는데 창원시는 2016년 6월에 바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예. 그래서 미분양 관리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예비 심사를 통해서 한다 하는데 이게 최소 기준 500세대 이상의 지역에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 드는 것처럼 주택 공급의 파산, 건설회사 파산 대비해서 이 보증 정부 투자기관에서 보증해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창원시의 경우에 이게 이제 2년 정도 지금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좀 낙인 효과 같은 건데 그 창원 2년 내 미분양 관리지역이니까 그거는 수요와 공급에서 상당히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안 사겠다. 이는 심리적 요인으로 부동산 심리적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창원시가 좀 피해를 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 의견은 어떤가요? 예, 네. 뭐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네. 그 지역이 주택시장이 안 좋으니까는 그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할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라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통계 자료로서 그 지역 해당 주민들한테 뭐 주의를 해라 또는 지자체 주의해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매년 발표한 것을 우리가 저 지역이 안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관리 지역의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주로 많은 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무주택자분들 앞서 집을 이 시기쯤 돼서 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집값을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을 사야 할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에서 주택 산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의 아파트 시장 침체기를 두고 뭐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가장 큰 원인 조선업 침체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예, 일단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주택 시장을 과거부터 한번 이렇게 사이클을 따라서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은요. 네. 제가 1998년서부터 2004년까지 창원에 있는 모 대학교의 교수로서 한 6년 늘 재직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네. 그때 부동산학과 교수로서 여러 방송 출연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주로 침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무 창원의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제발 규제를 해서 집값은 떨어뜨려 달라. 네. 언제 창원의 집값이 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한 4, 5년 정도 방송을 했고 집 사기 어려운 것이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도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2003, 4년경서부터 2006, 7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짓고 또 분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로부터 3년 후가 되는 2008년서부터 2012, 13년경까지는 또 창원을 비롯한 지방 지역이 주택시장이 매우 침체가 벗어났었죠. 또 그때 집을 안 지으니까는 또 그로부터 3년 후인 2015년서부터 2017년 초까지 창원을 비롯한 지방 지역의 경우 집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갔고 올라갈 때 분양을 많이 하니까는 지금 현재부터 2, 3년간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타면서 집값이 오르락내리락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들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냉온탕식 부동산 정책. 가격이 올라갈 때 잡아놓고 떨어질 때 풀어주고.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미분양 아파트를 좀 정부가 사달라.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일정 정도의 규제 완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부 정도의 가격도 회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 전개된 이유는 일단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것들도 기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지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우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가구당 소득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 무슨 집을 사느냐라는 측면에서의 주택 수요가 줄어든 것도 지금 같은 시장의 이렇게 한 양상을 나타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게 그게 지금 딱 경남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을 중심에 두고 서울을 기준으로 이렇게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막상 피해는 지방에서 고스란히 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빗대어서는 두더지 잡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 우리 경남은 지금 제조업 중심의 지역이고 특히나 또 문제가 많이 있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조선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주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많이 또 유출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인구는 줄어들고 물론 이제 지금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얘기하셨지만 이 가구 수라는 게 저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4인 가구 이게 과연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뭐 1인 가구 이렇게 좀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그 주택을 수요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20평대, 30평대 내지는 40평대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는 건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경남에서는 이런 산업이 쭉 내려가면서 유효 수요는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부동산 정책이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냉오탕식으로 임시 처방으로 이렇게 갔다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정부가 그 정도로 이 부동산 정책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주로 이 정책들이 보면은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중심의 이 부동산 정책들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는데 지방에 대한 입장이나 배려나 이런 정책들이 아주 적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그동안에 그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한다 이랬을 때는 그 서민들이 이 은행에 대출을 해서 3년치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려우면은 또 3년을 연장해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주택을 구입할 때 바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내는 그런 형태 되니까 지방에 있는 이 셀러리맨들이 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원금과 함께 이자를 내기가 좀 힘든 이제 주택 구입하기 힘든 이제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처럼 그 3년치 이 대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방법을 터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교수님이나 의원님 말씀드린 부동산 정책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핵심은 예를 들어서 지방이라도 대구, 강주, 세종과 같은 경우는 경남이나 창원처럼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서울 수도권은 비교적 상대적이지만 그러나 경남하고 창원, 거제, 통영 같은 지역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만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이 거제가 조선 사람이고 창원도 마찬가지고 또 조선과 연관된 2차, 3차 밴드들도 있고 통영도 마찬가지고 경기 침체로 인한 조선 및 기계화 산업의 이 부분에 대한 인구 감소, 경기 침체가 저는 더 크다. 경남과 창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창원에 예를 들다면 창원시 미분양 6,800세대의 절반 가까운 게 넘은 게 4,200세대가 월영동 부영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옛날에 한국철강트였거든요. 여기에 그 당시 2006년도 사업 승인할 때는 경상남도 승인 사항이었습니다. 통합되기 이전이라서 여기에 당초에 3,200세대 를 이제 계획했는데 홍준표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그때 안상수 시장하고 싸웠어요. 싸우면서 결국 결론은 이제 안상수 시장 패하면서 홍준표 지사가 말한 4,200세대로 결론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분양률 제로입니다. 10%, 5%, 40%까지 신고했다가 지금 깡통. 제로거든요. 이 정책을 보면 내가 이제 요즘 이런 말 뺑소니 운전기사라고 생각하는데 홍준표 지사나 사고 치지 않았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술 먹고 음주해가 뺑소니 한 거예요, 이게. 그죠? 안상수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니시티도 마찬가지 39사단. 이 지자체장의 어떤 이 인구 정책이나 산업 정책을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주택 공급을 한 영향이 크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월영동이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지는 지금 의원님한테 듣고 알았는데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월영동이나 이런 곳은 또 보면 시에서 약간 외곽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곽 지역은 지금 이렇게 텅텅 비어가지고 분양률이 제로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요 지금 방송국이 있는 요 인근을 비롯해서 또 시내 중심 지역에는 보면 지금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뭐 분양가가 뭐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공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창원은 그게 좀 안 되나 봐요, 교수님. 예, 뭐 전반적으로 이 주택 정책에 대한 것들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많지 않은 것들은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다른 시 경우를 보면은 앞서 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주택 시장 상황을 좀 미리 예측을 한 그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안 해주고에 대한 것들은 뭐 법사항에 따라서 그 조건이 맞으면은 허가를 내주고 또 인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어렵긴 하지만 인허가 속도,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경우는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뭐 이미 지금 현재 분양승이 나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또 분양 물량이 급감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2020년 후에 가면은 일부 지역의 경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또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가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정을 하시는 분들 또는 도정을 하시는 도지사님들께서는 전반적으로 경상남도의 정확한 주택시장에 대한 예측, 그중에서도 인구에 대한 예측과 그다음에 주택 필요수에 대한 것들을 좀 가지고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 씨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우리 안상수 시장님 2014년에 취임하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부동산이 급격하게 미분양이 내려간 것은 2015년 전후부터 쫙 내려갔거든요. 인구도 2013년부터 내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 4년간 하신 게 뭐냐면요. 민자 개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9사단의 유니시티 같은 경우에 6,200세대인데 거기는 위치가 좋아가지고 우리 변호사님처럼 위치가 좋아서 분양률은 잘 되었습니다만 아직 실제 분양받아 놨고 입주를 망설이는 주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 가진 사람이 무주택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소유한 사람 투기성 목적으로 분양받은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39사단 제가 특위위원을 할 때 부산 하야리 부대는 이전하면서 공원을 지었는데 왜 여기는 자꾸 아파트를 짓느냐. 그럼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면 민자를 유치한다면 거기에 아파트 수를 한 절반을 줄이자. 제가 엄청나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수지가 안 맞아서 안 된다 해서 6,200세대 이죠. 그다음에 사업 민자공원 개발 민간 특례 사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2,000세대 소송 권리가 있다든지 대산공원도 2,000세대. 네. 그다음에 제가 문제적인 마이한 SM타운 같은 경우에도 1,200 주상복합 아파트. 이게 인구는 줄고 경기는 침체하는데 창원시장은 계속 공급하는 정책을 펴진 거죠. 아까 전에 시민 인터뷰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자체장이 주택 정책을 진짜 면밀히 살펴서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상수 시장은 좀 실패하는 시장이 많이 있나 주택 정책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인허가를 아파트 민간 건설사들의 아파트 인허가를 왜 시기를 조정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거를 막을 권한이 지자체장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해당 지역의 특정 도시 기반 시설 같은 것들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네. 계획 도시다 보니까는 도시 기반 시설에서 어떤 하수도, 상수도 물량이 좀 적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도 제한을 하기 때문에 너무 높게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일정 정도의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가능하지만 결국은 건설업체가 적법하게 들어온 허가에 대해서 허가 내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가지고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만큼은 분양 시기가 미뤄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인허가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안 내주면 안 되지만 내주는 과정까지의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함으로 인해서 분양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 외에 분양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많지 않은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성 시장이요. 더 이상의 이제 인허가는 내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허성무 시장님께서는 건설 위주 사업보다 새로운 창원 사람 위주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현재 큰 조치를 한 것이 해양신도시입니다. 네. 해양신도시가 4,0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여기에 안상수 시장님은 복합개발을 통해서 최소 1,000세대에서 4,000세대까지 공고를 했었는데 그걸 전면
중단시키였습니다. 그래서 물량 공급에 조절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사과 공급 민자개발도 건설사와 소송 중입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 세대수를 줄이는 방향 네. 그렇게 하고요. 대상공원은 될 수 있으면 이 민자개발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상당히 수급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안상수 시장이 버린 쓰레기를 열심히 이제 치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창원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시장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있지만 경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경기를 살리지 않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자원국가산업단지나 마산수출자역이나 진해 SDX 같은 이런 산업단지 안에서의 특단적인 대책이 없으면 저는 경기 회복이나 부동산 시장이 증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네. 공공임대 아파트의 주택 공급 외에는 뭐 전 신규 아파트 승인을 뭐 거부해야 되지 않느냐. 선언을 해야 되지 않는 당분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시 의원님 나중에 네. 한 2021년쯤 됐을 때 집값이 막 오르는데 그때 허성무 시장이 인허가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집값이 오르는가 또 이런 상황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네. 가지고 왔거든요. 네. 창원시 인구 증가율하고 쭉 봤습니다. 이게 요 자료에 보면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그 단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가구 분할은 있나요? 2010년도에 한 가구당 3인이 지금 2.6 이렇게 나고 1 내지 2인 가구들이 많이 증가하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이 1 내지 2인 가구, 1인 가구는 특히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 같은 이런 쪽으로 많이 주거 옮기거든요. 네. 그래서 가구 분할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창원의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그 지금 인구 이야기들은 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는 상태에서 주택 시장의 약세가 중장기적으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의 예를 보면은요, 네. 서울 인구가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줄 것 같아요. 줄죠. 네. 그런데 강남 집값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인구는 줄고 가구 수도 적당량에서 혼자 집을 사지 않을 정도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강남이라는 곳에 교육 환경 좋고 주변에 부자들인 사람이랑 나 강남에 산다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주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나는 꼭 강남 살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 강남에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막 강남 집을 사고 있죠. 더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유사한 형태의 이야기가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들은 당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처럼 창원, 김해, 양산, 뭐 거제 일부, 그다음에 뭐 진주 같은 이런 산업화에 뒷받침이 된 도시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나머지 도시를 제외한 그 농촌 지역의 경우는 집값이 하향된다든지 또는 정체현상이 빌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창원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창원에서도 주거 환경이 좋은 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좀 저 지금 죄송하긴 그 하지만 말씀 들으려는데 어느 동이에요? 거기가 어딘데요? 뭐 네. 전체적으로 뭐 다 아시겠지만 도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줄더라도 그 지역으로 몰리는 수요에 대한 것들은 제한할 수가 없다. 거기에다가 실수요자뿐만이 아니라 투기적 수요까지 몰리기 때문에 인구가 줄지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하고 지방만 양극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하향 평준화되면 지방 안에서도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지금 그 경상남도 미분양 아파트가 15,000호를 넘었는데요. 네. 지역별로 그러니까 시군별로도 나눌 수 있지만 시에서도 지역별로 나누게 보면은 앞서도 뭐 우리 시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창원 지역 중에서도 창원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80%가 특정 지역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특정 지역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또 특정 지역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이런 형태의 초양극화가 앞으로 나타나면서 집값이 전반적으로 평준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초양극화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지역과 피해를 보는 지역이 아주 극심하게 갈리는 이런 주택시장의 양상이 띄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미분양 아파트들이 이렇게 텅텅 빈 채로 그대로 방치가 된다면 이 아파트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미분양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되는 아파트가 악성 미분양, 즉 집이 다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런 악성 미분양이 더 큰 문제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미분양 물량도 경남 도내가 많지만 악성 미분양 물량도 상당히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악성 미분양은 건설사의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취득세, 네.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건설사의 부도 이외에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지방 세수가 줄어들고 지방 세수가 줄어들면 우리 지역에 써야 할 복지 관련 또 여러 가지 그 기타 재정 비용의 축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상남도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유가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주택 수요도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 창원시 같은 경우에요. 특히 최근에 그 성동조선이나 SX조선 같은 뭐 조선 산업 구조조정으로 해고라든지 고용 불안이 생기면 그게 주택 수요가 당연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상남도 창원시는 노동부와 같이 협의를 했었어요. 무분별한 구조조정보다는 좀 비용이 들고 가더라도 당분간은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런 좀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창원시도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젊은 새로운 인구 유입, 빠지는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이런 경상남도 창원시 정책을 빨리 좀 마련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 이 부동산 정책이 외국과는 달리 그 거주의 어떤 이런 것보다는 투자의 개념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정책 때문에 또 정치인들이 또 자기 선거하고 영향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를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형태가 나오고요. 전 국민의 자산의 80% 정도가 부동산에 두고 있고요. 게다가 정치권에서 앞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민감하기도 하고 실제로 또 복잡하기도 하고 이 3, 4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되는 땜질식 이제 정책이 나오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대응할 때는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지금 상당한 고민을 많이 안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서 무주택자와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과거에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주거 복지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역할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규제 정책을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8.27 부동산 대책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이런 대책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는 효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격이 떨어져서 반기시겠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 목표를 일정 정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너무 달성하다 보니까는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부양을 해야 할 시점까지 와 있다. 그런데도 부양을 못하는 이유는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칫 지방의 규제 완화를 해주게 되면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후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또다시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 지역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현 정부에서는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당분간 우리 경상남도만을 위한 특단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을 빠른 시일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수요는 작고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가격 정책을 한다고 하면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들 무슨 큰 문제가 있을까? 오히려 이제 투자 목적으로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서 이 집 저 집 뭐 갭 투자 형식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신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타격을 입겠지만 나는 내 집 한 채 이게 전부 다고 이게 뭐 내 재산이고 이런 분들이야 꼬박꼬박 뭐 대출금 갚아가면서 물론 살 때보다 떨어지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근데 그게 과연 이분들한테 큰 타격일까 하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실수요자들한테는 무슨 문제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침체라고 보고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어떤 모순이 있다. 네. 앞서는 말씀드렸지만 10가구 중에 4가구에 해당되시는 건 무주택자분들입니다. 이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집값을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는 많이 반기시고 계시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침체라는 표현보다는 또 적정한 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하는 침체가 나타남으로써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재정 수입의 크나큰 감소입니다. 한 예로서 우리 그 경상남도의 경우도 똑같은데 전체 지방 재정 수입이 100원이라고 하면은 100원 중에 40원 정도가 결국은 부동산 관련된 세금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들인데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의 주택 거래량이 2016년도에는 10,000건 정도가 한 달에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3,000건도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약 70%가 감소했는데 이게 감소한 게 여러 가지로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방 재정 수입이 쉽게 말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70%가 줄어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그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건설사가 고용을 덜하게 돼서 가구 소득이 줄어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관련 소상공인 분들이 예를 들면 중개업자분들, 이사하신 분들, 도배,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은 안정시키되 거래량은 늘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 구입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우리 지방에서 예를 들면 아파트를 한 2억 주고 뭐 구입을 해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네. 서울에서 한 10억이 넘는 전세로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사는 오히려 한 2억 가진 이 지방의 주택 구입자가 재산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무주택자라고 하신 분들은 10억짜리 전세를 사는 분도 결국은 무주택자죠. 근데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고 그분들한테 주어져야 할 세금이 오히려 더 작고 지방에 계시는 2억, 3억짜리 정말 실수요자분들이 내야 할 세금은 지금 일정 정도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상남도에서 건의를 할 때 이 지방의 일정 정도 이하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에 준한 그러한 지원과 혜택을 주는 그러한 건의도 같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부동산 관련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저희 감시 리스트 제목을 이렇게 잘 지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미분양 1등 경남 악재인가 호재인가. 네. 내가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특히 또 오늘 특별히 릴 감시자였던 의원님, 교수님 더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 중간이 없구나. 사상 유례 없는 더위를 견뎠더니 올겨울 엄청난 추위가 찾아올 거라고 합니다. 여름 내내 또 가뭄에 시달렸더니 지난주엔 물폭탄이 전국을 강타했죠. 자연현상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사회현상은 분명 우리들의 몫입니다. 부동산 시장조차도 지역별, 개인별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이 현실. 부동산 양극화 구조를 바꿀 정책의 혁신을 기대하겠습니다. 350만 경남도민이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